네, 반갑습니다. 생강감초탕 해보겠습니다. 생강감초탕에는 별로 특별한 약재가 없습니다. 생강, 대조, 감초, 인삼. 그런데 얘들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치, 폐위, 해타, 연말, 부지, 인조이, 갈. 이때 생강감초탕을 쓴다 이 말인 것 같네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자꾸 가래를 뱉는 사람들 있죠. 환자가 멀은 가래든 찐득한 가래든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은 환자가 가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가래는 어디에서 생기는 건가요? 여기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로 위장에서 생깁니다. 실제 양방병리적으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제 추측컨대 여기 기관지에서 점액질이 분비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위장에서 이게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생기는 분들은 전부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환자를 볼 때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록 폐위, 폐가 위자는 쪼그라들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뒤에 설명이 있을 텐데, 폐위를 소모성 폐질환,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핵 같은 거, 그런 병을 폐위라고 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실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폐와 관련된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밑에 제가 이 문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마 상한론에 나오는 그 상한론 금계혈학 아마 그럴 겁니다. 열이 상초에 있어서 기침하는 거는 폐위인데, 폐위라는 병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얻은 것이냐, 혹 땀이 나기도 하고, 혹 구토가 있기도 하고, 혹 갈증이 있기도 하고, 소변이 자주 보기도 하고, 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할이시키는 약을 써가지고 진액이 말라서 그래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폐위라는 병으로 연말을 자꾸 토하고 기침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갈증이 없으면 반드시 유뇨 소변삭이 되는데, 그 연유는 위에가 허해서 아래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서 폐중이 냉하고 냉한데 반드시 어지럽고 연타가 나온다. 묽은 침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는 하시더라도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인체가 상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횡격막 윗부분은 심장과 폐장이 있고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소화기관의 밑으로 대변, 소변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간이나 신장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말을 자꾸 뱉어요. 뭔가 연말을 자꾸 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있다는 말은 진액이 말랐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진액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뱉는다. 자, 뱉는다라는 건 물입니다. 물 종류. 그게 끈적하게 돼 있지만 물입니다. 물. 물이 뭐가 자꾸 생기잖아요. 물이 생기네. 물이 생기는데 갈증이 없는 거 보니 확실히 이 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네. 이 물이라는 게 입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 물이 여기만 나오는 게 다냐? 아니다. 여기 중초에서 생긴 그 물이 반드시 어디로는 갈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유뇨, 소변으로 간단 말입니다. 물이 많이 생기니까 유뇨도 생기고 소변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중초란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재를 한번 보세요. 생강, 대조, 감초, 인삼, 순전히 중초약입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여기에서 핵심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맛이 맵습니다. 그리고 향긋합니다. 또한 수분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작용하는 부위는 바로 소화기 중초입니다. 중초에 들어가 가지고 매운 그 기운으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생강차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 이유가 생강이 위를 자극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활동시키는 데 쓰는 약이 바로 생강입니다. 그리고 이 생강은 상당히 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구역감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매우 애용하는 그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액을 보충하고 급박을 치료하는 건데, 인삼 또한 중초의 기운을 부드러운 그 향과 진액과 그 기미를 가지고 중초를 이렇게 풀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생강과 감초, 이게 위를 다스리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작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낫느냐? 자꾸 가래가 생기고 소변을 자주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위라고 설명은 돼 있지만 이렇게 생기는 병은 어디서 생겼다? 중초에서 생긴 병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다 보더라도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우리 인체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쓰여 있는 약재들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물이라고 하냐면 반드시 어지럽고 연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어지럽다, 전부 다 물병입니다. 물.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목이 마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뒤에 아마 있으니까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침하는데 연말이 계속 나온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래는 전부 다 위장에서 생긴다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방적으로는. 그래서 환자가 이런 게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뭔가를 내뱉는 이런 걸 한다면 위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건 위장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침이라고 했는데 생강, 대조, 감초, 인삼 기침 낫느냐? 안 낫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기침이 정말로 많아지면 이 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방에서의 기침의 정도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핵심은 묽은 침이지 기침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해오는 상당히 좀 비중이 낮은 거예요. 가끔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장이 차가워서 활동이 안 되면서 노폐물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조이 갈, 물 생기고 위가 차갑다면서요. 그럼 왜 자꾸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납니까? 자,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되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쉽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병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여기 윗부분이 자꾸 마른데요. 윗부분이. 그리고 목구멍, 입 이런 데가 전부 어디입니까? 양면경 부위입니다. 즉 위장 계통의 부위예요. 즉 위로는 허열이 뜨는 거예요. 자, 위장이 뭔가 활동이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활동은 안 되는데 그래서 물은 고이는데 이 위장이라는 놈 자체가 워낙 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안 되면 안에 진액은 모이지만 여기에서 허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로 열이 뜨는 거예요. 양면경에 열이 뜨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중초가 수기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아래는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다 해서 열증이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부터 확인한다? 중초의 문제부터 확인한다. 중초에 문제가 있다면 중초만 해결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초에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열증으로 봐야죠. 이게 만약에 심하다면 중초에 문제가 있으면서 심하다고 하면 저는 황령 같은 걸 쓰고요.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 저는 창출도 잘 쓰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열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한다면 양면경을 다루는 약들이 있습니다. 갈근이라든지 맹문동이라든지 사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진액을 좀 보충을 합니다. 그런 거와 함께 중초에 쌓여 있는 수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증을 보면 자 이제 조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해타 해지만 타에 좀 포인트가 많고요. 연말부지 그 다음에 심화비경 급박차. 자 심화비경이라고 해서 이제 인삼을 나타내는 건데 반드시 복진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심화비경의 의미를 위장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장 기능의 약화로 연말이 생기는 것이 주증이고 오심이나 식욕부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저는 이제 이거를 순전히 조문에는 폐위라고 했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위장의 문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위로는 허열이 뜰 수 있습니다. 허열이 뜰 수 있고요. 아래로는 수기로 인해서 차가워져서 유뇨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중초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이 약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처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은 처방 자체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상중하에 병리 체계로서 이 처방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처방이에요. 저는 실제 이거를 응용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두구라든지 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요. 습기가 많다면 창출도 활용하고요. 후박도 활용합니다. 향부자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을 가지고 이 처방만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처방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